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서로에게 기대고 웃고 울며 함께 하겠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손을 맞잡았죠. 하지만 제가 시댁 문을 처음 들어서는 순간 저는 이미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죄는 바로 남편보다 한 번 더 결혼을 해본 것. 남편은 초혼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전 남편과는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이혼한 재혼녀였죠. 물론 쉽게 내린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죠. 그 사람에겐 과거에 여자친구가 있었고 심지어 그 여자와의 사이에 아이까지 있다는 걸요. 그런 이야기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줄 알았죠. 주말 저녁 집에서 전부 치는 소리 들으며 보는 막장 드라마 속의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어요. 잤니? 잤어? 잤냐고! 이런 막장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였고 그걸 제 인생으로 겪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정말 절망감에 빠져 있었어요. 긴 터널 속을 헤맸죠. 사람들이 저를 보며 안타깝다, 너무 불쌍하다는 말을 하면서도 뒤에선 막장 드라마보다 더하네. 진짜 웃긴다. 실화라고? 라며 수군거리는 걸 똑똑히 들었죠. 당연히 회사도 평온할 리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니 도망치듯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사무실에서도 구내식당에서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늘 누군가의 눈이 제 뒷덜미를 따갑게 찔렀고 누군가는 제 이름을 숨죽여 부르며 뒤따라 웃는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도 그냥 어디든 사라지고 싶을 정도로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혼자인 줄 알았던 어느 날 그 손을 먼저 내밀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었죠. 그때 그는 저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조용한 동료였습니다. 눈에 띄게 나서지도 않고 유머가 넘치는 타입도 아니었지만 늘 뒤에서 묵묵하게 도와주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퇴사를 결심했고 어떤 말들에 상처받았는지 누구보다 먼저 알아챘어요. 제가 퇴사하던 날 그 사람은 회사 1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는 짧은 한마디에 저는 울어버렸고 그날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답니다. 그 후로도 그는 꾸준했어요. 저처럼 깨진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따뜻하게 말 걸어주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손 내밀어주던 단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스르르 들어와 앉더라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였을 겁니다. 그렇게 깊이 사랑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건요. 하지만요, 그 사랑만으로는 모든 걸 이겨내기엔 너무 버겁더군요. 왜냐하면 시댁은 제가 재혼이라는 이유 하나로 저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자기야, 우리 그냥 결혼하자. 내가 다 책임질게. 저는 대답을 망설였죠.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한 번의 결혼, 그리고 이혼. 짧았지만 깊은 상처였고, 그 상처는 아직 다 아물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말도 없이 폭탄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집에 말했어. 결혼할 사람 있다고.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다고 했어. 뭐? 이렇게 갑자기?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준비는 내가 할게. 자기는 그냥 웃고 있으면 돼. 다 괜찮을 거야. 그렇게 저는 못 이기는 척 그 집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게 되었죠. 식사 자리는 예상과 달리 아주 차분했어요. 거실 한복판에 긴 식탁이 놓여 있었고 이미 차려진 음식들 위로 따끈한 냄새가 퍼지고 있었죠. 시부모님, 2명의 시아주버님, 형님 2분까지 총 6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 만남이지만 모두가 무척 공손했고 또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유,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이제야 보여주다니, 이 참. 동생이 연애하는 걸 우리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사실 성 정체성 의심 좀 했죠. 하하하. 누군가 농담을 던지자 다들 박장대소를 했고 그 사이에서 저도 어색한 웃음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는 분위기였죠. 그들은 저에게 이것저것 많이 물었고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직장 이야기도 가족 이야기, 평소 성격까지. 그 대답에 모두가 만족한 눈치였고 시어머니는 식사 말미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식구들 사람이라 그런가? 그냥 마음에 드네. 하지만 저 혼자만은 편하지 않았어요. 내내 가슴 한구석이 쿡쿡 쑤셨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좋게 대해주는 이유는 내가 초혼인 줄 알아서 그런 거겠지? 사실 그 집에 가기 전 남편이 제게 신신당부를 했었어요. 자기야, 제발 오늘은 그냥 인사만 드리자. 아무 말 하지 마. 결혼했던 거 내가 나중에 타이밍 보고 말할게. 오늘만큼은 진짜 좋은 첫인상 남기자. 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하지만 남편을 믿었고 그가 말한 대로 따라주기로 했었죠. 그런데 막상 그 자리, 그 식탁 앞에 앉아 다정한 말들을 들으니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았죠. 그래서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순간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요. 사실은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로 꽂혔고 그 조용한 식탁 위의 공기가 단단히 얼어붙는 듯 했어요. 저는 한 번 결혼을 한 적이 있어요. 상대방의 문제로 인해 짧게 끝났고 죄송합니다.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지금 말씀드려 죄송해요. 순간 숟가락 소리 하나 없이 고요해졌어요. 다들 고개를 숙이거나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고 모든 사람들의 표정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죠. 어떤 정신으로 그날 그 집을 나왔는지는 지금도 솔직히 기억이 나질 않아요. 두 다리는 천근만근 무겁고 발걸음 하나 떼는 것도 버거웠던 것 같아요. 식사 자리가 끝나고 나서 형님이 조용히 말했죠. 그만 일어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묵직한 돌덩이 하나를 꿀꺽 삼킨 것처럼 숨이 턱 막혔어요. 현관문을 나섰을 때에도 머릿속은 하였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제 곁을 걸었죠. 그도 당황했고 화가 났고 또 많이 속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끝까지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아주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놓지도 않았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끝났구나. 이게 끝이구나. 자책도 후회도 아닌 그저 깊은 체념이었어요. 내가 괜히 욕심을 부렸지. 이럴 줄 뻔히 알았잖아. 결국엔 한번 다녀온 여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무너지는 거였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이는 짓은 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의 미래가 걸려 있다 해도 그렇게 거짓된 발걸음 위에 우리의 시작을 얹을 수는 없었죠. 나중에 어떻게든 밝혀지는 법이고 그때의 상처는 지금보다 훨씬 깊을 테니까요. 시댁은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저와 연락을 차지했어요.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지, 어떤 말을 듣고 있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의 표정과 말투 하나하나에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낯선 번호.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자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죠. 미정 씨 맞죠? 네, 누구시죠? 저 첫째 며느리입니다. 잠깐 통화 좀 하죠. 우리 막내 도련님 건드리지 말아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100억이 있어도 빌딩이 수채여도 우리 허락 안 해요? 뻔뻔하기도 하지. 그렇게 말하면 뭐 허락할 줄 알았어요?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그쪽은 그냥 지나가는 인연이었어야 했어요. 욕심부리지 말았어야죠. 이미 남편에게 이별을 고한 상태였었는데 저런 말까지 들으니 그 이별이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인연이 흐르기 시작한 건 뜻밖의 곳이었어요. 바로 시아버지. 그분이 허락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과 시아버지 단둘이 앉아 단판을 지었다고 했어요. 그날 남편이 말했다고 해요. 아버지, 저 결혼 허락 못 받으면 그냥 막내 아들은 없는 셈 치세요. 그 말이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시아버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면서 허락을 하셨다고. 그렇게 결국 저는 그 집의 며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았고 누구도 박수치지 않았지만 그래도 진심 하나로 지켜낸 사랑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가 정말 시작이더군요. 결혼하고 나니 두 명의 형님은 그냥 저를 무시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거죠. 제가 뭐를 좀 도우려고 하면 확 그냥 제 손에서 빼앗아가고, 그리고 여자들끼리 장을 보러 가거나 하면 저를 마치 왕따 시키듯이 자기들끼리 가는 바람에 저는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와야만 했었죠. 그럼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이어집니다. 정신을 어디다 두기에 사람을 놓치냐고. 그렇게 정신 놓고 있을 거면 앞으로 집에 오지 말라고. 오기 싫은 거 억지로 오는 거 다 티난다고. 그럼 형님들은 옆에서 키득키득 웃고. 참 괴롭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결혼 생활 7년 동안 단 한 번도 시댁의 좋은 행사에 제대로 참석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약속 시간을 잘못 알려주거나 장소를 잘못 알려주거나 혹은 제게 이야기를 안 하거나, 나중엔 제 편이 되어 주었던 남편도 시댁 사람들과 제가 만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 스스로도 그냥 당신은 참석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죠. 재혼 자리니까 조용히 있으라고, 아무것도 바라면 안 되는 거라고, 만일 또다시 이혼하면 2번 이혼을 하는 건데 그럼 망한 인생 아니냐고, 할 말 있어도 참으라고 했고 그냥 삭히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저는 무시해도 되는 그런 인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안 가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좀 노력을 하려고 했었는데 진심이 닿질 않으니까 포기를 하게 되더군요. 그러다가 한 가지 사건이 터지게 되죠. 시어머니께서 오래전부터 당뇨를 앓고 계셨지만 그동안은 식단 조절과 약물 치료로 비교적 잘 관리해 오셨었습니다. 그런데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전신이 무겁고 기운이 떨어지셨고 상처 회복도 더디고 잦은 어지럼증까지 겹치게 된 거죠. 결국 혈당이 장기간 높은 상태가 이어지면서 합병증 우려까지 생겨 장기적인 요양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셨죠. 시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자 남편은 꽤나 자주 시댁에 드나들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는 언제나 저만 빼고 돌아가더군요. 마치 제가 없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듯 자기들끼리 속닥거리며 사정을 나누는 모습이 눈에 훤히 그려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뜬금없이 저를 불러 앉혔습니다. 자기가 어머니를 좀 돌봐드렸으면 좋겠어. 뭐라고? 내가 막내잖아. 그리고 사실 부모님께 제일 걱정을 끼친 게 누군지 알아? 저는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곧장 확답을 내리더군요. 당신이야. 당신이 제일 많이 걱정을 끼쳤어. 저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니 그동안 저를 사람 대접도 안 하던 집안이 이제 와서 저를 최대 걱정 제조기로 낙인 찍더니 그 빚을 갚으랍니다. 모시자는 것도 아니고 아예 시댁으로 들어가서 살자는 거죠. 아이도 없으니까 지금 집은 그냥 세를 주고 집에 들어가서 엄마 돌보자. 형들이 약속했어. 부모님 집 내 명의로 돌려준다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부가 함께 상해야 할 큰일을 이렇게 결정 통보를 하는 게 말이 되나? 게다가 그동안은 사람 취급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이득이 걸리니 태도가 이렇게 바뀌는 건 또 뭐람? 웃기더군요. 정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었어요.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돌봐드려야 한다면 며느리로서 돌인할 수 있어. 하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명령하듯 말하는 건 아니지. 내가 죄인이야? 다른 식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신한테도 내가 죄인이냐고. 아, 좀 그만하면 안 되냐? 항상 들어왔잖아. 어? 우리 결혼 전에도 들었잖아. 좀 조용히 따르면 안 돼? 뭐 자랑이라고 자꾸만 묻는 거야.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걸까요? 지가 매달려서 한 결혼인데 무시만 하더니 이제 와서 자기 엄마 아프니까 저보고 돌보라고요? 이 사람들 뻔뻔해도 너무 뻔뻔했습니다. 당연히 거절했죠. 그리고 그 길로 집을 나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동안 시댁에서 제가 어떤 대우를 받아왔는지, 그리고 이제 와서 시어머니 수발을 들라고 한다는 이야기까지, 결혼 7년 만에 합가하자고 하는 그 뻔뻔한 제안까지, 심지어 제가 이 집안에서 제일 문제거리라는 말까지 들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전 너무 속상해서, 그리고 이런 꼴을 부모님께 보여드린 게 죄송해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친정에서 진정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심을 할 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 당연히 남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화면을 보니 뜻밖에도 형님이라는 이름이 찍혀 있더군요. 7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먼저 전화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순간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괜히 안 받으면 또 뒤에서 말이 나올까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친절했어요. 동서, 나야. 서방님한테 들었어. 지금 친정가 있다고? 동서, 나는 마음 다 이해해. 아마 너무 갑작스러웠을 거야. 근데 한번 잘 생각해봐. 지금이 기회 아니겠어? 기회요? 그래, 가족으로 인정받을 기회에 결혼 생활 7년이나 했잖아. 이제야 진짜 가족으로 인정받을 기회가 생긴 거야? 순간 속에서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7년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당한 건 온갖 무시와 홀대뿐이었는데 그걸 이제 인정받을 기회라고 포장하다니. 형님은 쉴 새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집이 원래 좀 그래. 근데 이번에만 잘 넘기면 진짜 식구로 받아들일 거야. 다른 생각 말고 그냥 들어가. 그게 동서한테도 좋을 거야. 맨날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니 이번에도 가만히 조용히 들어가라고요? 역시나 한결같으시네요. 인정받을 기회라고 하셨어요? 저기요. 전 지금 이혼할 기회를 잡은 거예요. 뭐? 또 이혼을 하려고? 한 번 이혼은 안쓰럽게 봐주지만 두 번 이혼은 욕할걸?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 이 집에서 7년 동안 사람 대접 한 번 못 받으며 살았는데 남이 욕하는 정도요? 그런 건 제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 같네요. 여기서 혼자 식구 행세하면서 거지 같은 일 다 당해봤는데 그게 습관이 돼서요. 남 욕쯤이야 웃으면서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걱정 언제부터 있다고 좀 당황스럽네요. 결국 저는 이혼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아버지 남편을 불러 앉혀놓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당연히 이혼해라. 그런데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사람이 의리 없이 살면 결국 다 돌아온다. 그 과정에서 서로 말이 오가다 약간의 몸싸움까지 있었죠. 아버진 곧바로 저를 위해 움직이셨어요. 유리하게 이혼할 수 있도록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 주신 겁니다. 남편도 만만치 않게 들이대긴 했지만 결과는 뻔했죠. 전 끝까지 오해를 점했고 이혼은 제 뜻대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막바지에 정말 웃긴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님 둘 다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던 입에서 손사래를 치며 우린 못한다를 외치더랍니다. 그 과정에서 삼형제가 싸우고 절연 선언을 하며 집안이 난리가 났대요. 남편이 제게 울먹이며 말을 하더군요. 와, 진짜 우리가 당한 거야. 우리가 이혼 당할 뻔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야, 이혼 무르고 우리 그냥 살면 안 돼?
부모님 돌보지 않아도 돼. 아, 그 집 명의가 이미 말이야. 알고 보니 그 부모님 집은 이미 큰 아주버니의 명의였답니다. 그 안에서 서로 속고 속이는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너희도 결국 진정한 가족이 아니었구나. 나만 당한 건 아니네. 7년 만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이상하게 덜 억울했습니다. 어차피 이 꼴이면 제가 먼저 발 빼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두 번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왔습니다. 쉬운 삶은 아니죠. 그리고 주변에서 제 욕할 거 압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조금만 응원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남자? 아마 제 인생에서 다시는 없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